한국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신설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일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심의 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들과 재외동포재단 등 관계기관, 해외동포, 전문가 등 민간위원들이 참여합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향, 한국 내 체류 동포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 등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외교부 산하로 설치되는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권익신장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외동포청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조를 맞춰 재외동포 기본법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의 경우 외교부 소속의 외청으로 1청장, 1차장 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정책국, 사업국, 지원국 등 4국 편제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은 9일 종료되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2년 올해의 인물에 볼로드미르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투혼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지는 7일 특집 기사에서 용기도 두려움만큼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젤런스키와 우크라이나의 투혼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런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인들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 물러서지 않고 저항에 나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정된 우크라이나 투혼에 대해 펠센털 편집장은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현한 정신이라며 이름 모를 병사들과 종군 기자들,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요리사와 의사들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러시아에 구금된 미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드디어 석방됐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에서 러시아 시민 빅토르 부트와 브리트니 그라이너의 교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브리트니 그라이너와 통화했으며 안전하게 비행기에 탑승해 집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포로 교환이 성사된 아랍에미리트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라이너 선수는 지난 2월 모스크바 공항 입국 중 소량의 대마 오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 판매로 악명을 떨치던 부트는 지난 2008년 무기 밀매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초 미 측은 지난 2018년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 해병 폴 웰란의 석방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포로 교환은 부트와 그라이너 1대1로만 이뤄졌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폴 웰란을 석방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립식 건축 시장 규모가 해마다 성장하고 있어 향후 고객층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와 시멘트 같은 자재를 현장으로 옮겨 건설을 시작하는 전통적 방식과 달리 일명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벽, 지붕, 배관과 배선 등의 모듈을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인건비 절감 효과도 봅니다. 시장 분석회사 IBIS 월드에 따르면 조립식 주택시장의 경우 그 규모가 작년 기준 95억 달러로 지난 5년간 매년 0.9%씩 성장해왔고 2021년 한 해에 5.3% 성장했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건설 공사 기간이 짧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 주 고객은 저소득층이나 은퇴 고객이 주를 이룹니다. 기존 조립식 주택은 저렴한 건설 자재를 사용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주택을 제공하지만 프리미엄 조립식 주택의 경우는 다릅니다. 주로 부유층의 별장 등으로 쓰기 위해 고급스런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인기입니다.
얼마 전 나일스 지역 인근에 대형 부지를 확보한 페덱스는 대형 물류 창고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기술보다는 건설 자재가 더 가볍고 튼튼하며 모듈과 모듈 사이가 더 단단하게 고정돼 견고함은 물론 열 효율도 높이는 방식으로 대형 물류 창고 신축을 짧은 공사 기간 안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체 어셈블리 OSM에 따르면 친환경 소재의 건설 자재와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 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 속에서 이런 조립식 건설에 대한 수요는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인들 가운데 독감을 독한 감기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감기의 원인은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100여 가지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기침, 인후통, 객담 등 호흡기 증상은 비슷할지 몰라도 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런 고열과 전신 근육통, 쇠약감 등 전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독감은 예방 백신이 있지만 감기는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모두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는 데다 손을 자주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 방역이 철저해 독감 환자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며 마스크도 예전만큼 잘 쓰지 않는 등 방역 단계가 낮아진 점으로 인해 독감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A, B, C, D형 4가지로 나뉩니다. 독감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4가지 백신입니다. 오미크론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감은 감기보다 증상도 심하고 심한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그로 인해 세균 감염이 일어나 세균성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당뇨, 심장병, 기관지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만성질환을 앓거나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65세가 넘은 한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병이 있는 한인 등에게는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권고됩니다. 폐렴과 독감은 증상뿐 아니라 감염 경로도 비슷합니다. 폐렴은 독감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므로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실제 독감과 폐렴 백신을 동시 접종했을 때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투인데믹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 세계 10세 이상 인구 가운데 4분의 3가량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해본 인구 비율은 6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 10세 이상 인구의 73%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수치인 67%보다 6%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해본 사람들의 비율은 66%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 10세 이상 인구의 3분의 2인 53억 명가량이 온라인 접속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휴대전화 보유율이 평균 95% 정도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49%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휴대전화 보유율이 73%지만 인터넷 접속자 비율이 66%에 그치는 것은 스마트폰을 통해 광대역 온라인 접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일반 휴대전화 보유율보다는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